여행 유튜브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여행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들은 여행에 대한 열정이 있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며 여행, 문화 경험, 요리, 풍경 및 기타 여행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비디오를 녹화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숙소에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된 여성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여성을 본 한국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성은 한국 사람들의 행동에 놀라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미국인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클레어입니다. 저와 남편 토미는 세계를 돌면서 여행하고 유튜브를 하는 여행 유튜버입니다. 벌써 26개 나라를 여행했고 이번에 27번째 나라로 한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배낭 하나 메고 여행하는 거라서 여행에 돈을 들여서 하는 고급스러운 관광은 아니지만 그 나라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정말 그 나라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진귀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것일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직업을 그만두고 과연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한 적도 있었지만 우리는 벌어놓은 돈을 아끼면서 여행했어요. 남편과 저는 세상을 여행하면서 모험을 하는 삶이 저희의 행복이라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행히 우리의 유튜브 채널이 인기가 많아져서 여행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었지만 여전히 알뜰하게 잘 다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27번째 여행할 나라로 한국을 택한 것도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 어쩌면 즉흥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의 이곳저곳을 여행 중에 다음 나라를 고민 중이었습니다. 역시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요즘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한국에 가자고 토미와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드라마도 재미있었고 제가 BTS 노래를 참 좋아해서 오래전부터 궁금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을 갈 생각이 있었지만 일본을 올 때까지만 해도 계획을 하고 있었던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항에 가서 한국행 비행기가 있는지 알아보고 바로 비행기표를 사자마자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서 2시간 30분이 걸려서 한국에 도착했어요. 한국의 인천공항은 넓고 환하고 소문으로 듣던 대로 세계적인 공항이었습니다. 처음에 내렸을 때는 너무 커서 어디로 나가야 하나 열심히 이정표를 봐야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한국에 오게 되어서 돈을 환전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돈이 전혀 없었어요. 급한 마음에 약간의 돈을 공항에서 환전했으니까 다. 솔직히 공항에서 환전하면 수수료가 조금 비싸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기 위해 역으로 갔어요. 공항에서 공항철도역이 아주 가까워서 참 편리했어요. 표를 끊으러 갔는데 정말 한국에서 좋았던 점 중 하나라면 역시 모든 기기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현금으로만 티켓을 살 수 있어서 그게 참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급행열차도 다른 나라에서는 30분 내지 40분에 한 대 정도밖에 없었는데 한국은 자주 급행열차가 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이런 편리한 공항열차가 7달러밖에 들지 않는 것에도 참 놀랐습니다. 한국은 교통비가 정말 싸네요. 놀랍게도 정확한 시간에 공항열차가 왔어요. 우리는 공항열차를 탔는데 내부가 무척 고급스러웠어요. 마치 고급 비행기를 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놀랐습니다. 진짜 깨끗하고 의자도 좋고 편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와이파이까지 팡팡 잘 터졌어요. 이렇게 대중교통에서 와이파이가 되는 경우가 드물어서 공항열차에서 와이파이가 되자 정말 놀랐으니까 다. 열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는데 나무도 많고 산도 많이 보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베트남에 갔을 때도 창밖으로 산과 나무가 많이 보였는데 한국도 자연이 잘 보존되고 있어서 신기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탄 공항열차는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서울역이라는 곳은 정말 큰 역이었습니다. 온갖 기차들이 이곳으로 도착하더라고요. 저희는 밖으로 나가는데 출구가 너무 많아서 한참 헤매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숙소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우리가 탄 지 얼마 안 돼서 잘못된 방향으로 버스를 탔다는 걸 알고선 급하게 내렸습니다. 다른 나라의 버스를 타는 건 참 쉽지 않았습니까 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핸드폰 지도도 찾아보며 어디에서 버스를 타야 숙소로 갈 수 있을지 한참 고생하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모습을 보더니 한국 남자분이 다가와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그분도 자세히는 버스 노선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자 또 다른 여자분이 다가와서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손으로 길 건너를 가리키며 저쯤에서 타면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길을 건너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헤매게 됐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한국 사람이 다가와서 정류장에 붙어있는 노선도를 가리키며 우리가 여기 있고 11정거장을 가야 한다면서 노선의 역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헤매는 10분 동안 놀랍게도 4명의 한국인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주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친절한 모습에 우리는 버스를 타기 힘들어서 헤매고 있었지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가 붙잡고 도움을 요청해도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세상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가 올린 영상에도 많은 분이 정말 한국은 친절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놀라는 글들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도시가 무척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버스는 타기가 힘들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침부터 무척 힘들었던 여정 탓에 편의점에서 저녁을 사서 숙소로 갔습니다. 토미와 저는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서울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KTX를 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울 여행을 해서 이제는 버스를 타는데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정확한 방향인 것을 확인했고 오늘은 버스비도 잘 준비했습니다. 대비를 많이 한 만큼 우리는 무사히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표도 미리 앱으로 구입해놔서 여유롭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우리의 기차가 있는 플랫폼으로 갔는데 당연히 티켓을 검사하는 사람이나 표를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어서 어리둥절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한국 여성분이 그냥 가면 된다고 말해줬어요. 그 한국분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플랫폼으로 걸어갔습니다. 나중에 기차 안에서 검사를 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어려움 없이 서울역에 도착해서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는데 기차가 와 있었어요. 일본에서 고속열차를 탈 때는 열차가 오자마자 10분 만에 출발해서 정신없이 열차를 타야 했는데 아무래도 서울역이 종점이라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미리 열차가 와 있다는 건 정말 편했어요. 기차를 탔는데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자동문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국의 KTX도 정말 좌석도 넓고 깨끗했습니다. 좌석 앞에 테이블도 있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사온 커피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답니다. 토미는 편의점에서 사온 닭고기로 된 핫바라 는 걸 사왔는데 엄청 맛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가격 대비 괜찮다면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가난한 여행자라서 이 정도면 만족이라고 했어요. 저는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유는 창밖을 보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오늘의 목적지는 전주인데 서울에서 1시간 45분이 걸린다고 했어요. 고속열차라서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심을 지날 때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심을 벗어나자마자 KTX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고속열차를 탔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빠른데 승차감이 너무 좋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KTX도 열차 안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열차 안에서 와이파이가 잘 되다 니 정말 놀라웠어요. 게다가 의자 옆에는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콘센트까지 있어서 편하게 핸드폰을 충전할 수가 있었어요. 토미는 화장실을 가고 싶다며 기차의 화장실로 갔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좁긴 했지만 비누도 있고 손을 말릴 수 있는 기계도 있고 휴지도 넉넉하게 있었다면서 자랑했어요. 창밖의 한국의 풍경은 산이 정말 많았는데 정말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저는 너클 놓고 풍경을 구경했어요. 기차의 다른 한국인은 햄버거 세트를 사와서 먹고 있었는데 저도 이게 가능한 걸 알았으면
햄버거 세트를 사올 걸 하고 후회했어요. 한국은 뭐든지 시간을 잘 지켰는데 기차도 정확한 시간에 전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기차 안에서도 아무도 표를 검사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유를 찾아봤어요. KTX는 미리 예약하고 결제한 승객만 탑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단 승차를 할 경우에는 승무원이 알고선 검사를 한다고 하네요. 우리는 예약을 하고 제대로 된 좌석에 앉아서 굳이 검사할 필요가 없어서 검사를 안 한 것 같아요. 한국은 일일이 표 검사를 안 해도 되는 시스템이라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숙소에 갔는데 우리가 예약한 숙소는 전주 한옥마을에 있었어요. 전주는 한국의 중간 정도에 있는 내륙지방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전주 한옥마을과 한국적인 여행 장소가 많아서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으로 정했어요. 전주 한옥마을은 정말 한국의 전통 가옥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도 한옥을 봤지만 이렇게 많은 한옥을 본 적은 처음인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낮은 지붕 위에 기와가 올려져 있었는데 그게 참 멋스러웠어요. 마을 곳곳에 장터와 야시장이 있어서 그런 걸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흙과 돌로 된 담장도 예뻤습니다. 우리는 홀린 듯이 이곳저곳을 구경하면서 영상을 찍었어요. 이곳에 숙소를 정한 이유는 한옥에서 한 번쯤 내보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짐을 내려놓고 카페로 향했어요. 맛있는 커피와 함께 전주 초코파이라는 걸 시켰어요. 한국의 초코파이는 유명한 과자였는데 전주에는 그 과자랑 비슷한 전주 초코파이라는 케이크를 팔고 있었어요. 꽤 큼직한 가장자리에는 초콜릿이 발려 있었고 안에는 폭신한 스펀지 케이크 같은 초코 케이크가 있었어요. 더 안쪽에는 크림이랑 마시멜로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한 입 먹자마자 고급스러운 케이크 맛이 나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커피랑 같이 먹으니 2배로 맛있었어요. 우리는 추운 날씨에 밖을 열심히 돌아다녔더니 너무 추워서 숙소로 돌아왔어요. 한옥 숙소는 신기하게 문도 건물도 나무로 돼 고어 있어서 조금 추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깔린 이불에 누웠는데 등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이게 한국의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옛날에는 아궁이에 나무 장작으로 불을 피워서 집을 전체적으로 데웠는데 현대에는 온수 보일러를 이용해서 온돌로 전통 방식을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바닥에서 열이 올라와서 방을 데워주는 방식이었는데 덕분에 저는 여행을 하느라 힘들었던 피로도 잊은 채 잠들었어요. 잠에서 깼더니 다음 날이 되어 있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이 추위를 극복하는 멋진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늘 침대에서만 자다가 바닥에 잤는데 의외로 이불도 편했고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런데 한옥 안에 있는 욕실이다 보니 저는 샤워할 때 괜찮았지만 키가 큰 토미는 자꾸 어딘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웃겼어요. 정말 재미있는 체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숙소의 주인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주었어요. 그것은 전주의 추천 맛집 리스트였습니다. 이런 것도 다 보내주다니 친절한 숙소 주인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가보기로 한 곳은 면 요리 전문점이었는데 70년이 된 역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시킨 메뉴는 칼국수였는데 엄청 뜨거운 국물이 가득하고 면이 들어있는 음식이었어요. 한국 직원은 뜨거우니 조심해서 먹으라고 해줬습니다. 얼마나 양이 많은지 2인분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격이 7달러밖에 안 해서 놀랐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 저는 너무 뜨거워서 후후 불면서 면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해산물 맛과 함께 짠맛이 잘 어우러져서 제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안에는 달걀도 들어있었고 면은 두꺼웠어요. 면발이 너무 쫄깃해서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뽑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 토미가 시킨 메뉴는 차가운 면이었는데 이름이 쫄면이라고 했어요. 칼국수 전문점인 것 같았지만 여행을 와서 각자 다른 메뉴를 시켜서 맛을 보고 싶어서 쫄면을 시켰습니다. 면 위에는 여러 가지 야채들이 있었는데 이걸 면하고 섞어서 먹으라고 점원이 말했습니다. 냄새부터 엄청나게 매울 것 같은 냄새가 났어요. 모든 재료를 잘 섞어서 한 입을 먹어봤는데 매운 소스와 참기름, 채소와 달걀까지 면과 섞어 먹으니 정말 맛있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면은 스파게티 면과 비슷해 보였지만
이상하게 쫄깃쫄깃하고 면의 맛도 좋았어요. 우리는 만두도 참 좋아해서 이곳의 만두도 시켜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만두는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침이 나올 것 같았으니까 다. 한 입 깨물자 안에는 고기가 들어있었는데 겉을 감싸는 만두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어요. 돼지고기와 양파가 정말 맛을 풍부하게 해줬고 우리가 전에 먹었던 만두들과는 다르게 매우 부드러웠어요. 우리는 행복하게 식사하고 계산하러 갔어요. 식당 주인분은 우리에게 경기전이라는 곳이 원래는 표를 끊어야 하는 곳인데 오늘은 무료인 날이니 꼭 가보라고 하셨어요. 친절한 한국분 덕분에 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면서 위치도 알려주셔서 쉽게 찾아갈 수 있었어요. 임금의 어전을 모시는 경기전이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15세기에 만들어진 곳이라고 했는데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오늘이 무료인 날이란 걸 알고 온 거겠죠? 이곳에 영상을 찍었는데 그냥 풍경을 찍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서 좋았어요. 돌담 위에는 기와가 올려져 있었고 정원은 잘 가꾸어져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문은 한국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한복을 입고 많이들 이곳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지방도 구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한국은 정말 가볼 만한 곳이 많아서 전주를 더 구경하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산과 제주도를 꼭 가보라고 하셔서 이리저리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고 아름다운 한국을 많이 체험해보고 영상으로 잘 담아가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클레어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외국 여행을 해보면 처음 가보는 곳이 많고 익숙하지 않은 교통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도와준다면 그것만큼 고마운 것도 없겠죠. 클레어 씨 부부는 어려움을 겪는 자신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움을 주려고 다가와 준 한국 사람들의 행동에 감동했다고 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같은 나라 내국인도 초행길에 길을 몰라 헤매고 있으면 꼭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저도 우리나라 사람들 참 착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